예, 이번 시간은 이중슬릿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간섭 현상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과 그림과 같이 파장인 람다인 레이저 빛을 슬릿 간격이 d인 이중슬릿을 향해 비춘다. 이중슬릿을 비추고 빛 검출기를 두 슬릿 S1,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스크린 중앙 x = 0로부터 스크린을 따라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빛 검출기 위치 x에 따른 빛의 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랬더니 제로 위치 스크린 중앙에서는 밝기 밝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해 D는 매우 작다. 이게 상당히 틈이 좁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멀다는 얘기죠. x = a일 때 x = a 요 위치의 경우는요, 빛의 세기가 여기 가운데 부분 밝았다 아래쪽에 어두워집니다. 밝은 부분은 모순 간섭, 보강 간섭, 어두워지는 무슨 간섭? 상쇄 간섭입니다. 상쇄 간섭. 그래서 기억에는 맞겠고요. S1과 S2로부터 B까지의 경로차는 B까지입니다. 그러면 중앙의 경우는 S1에서부터 중앙, S2에서 중앙이니까 같은 거리죠. 같은 거리니까 요 S1에서 O, S2에서 경로차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A 경우는 첫 번째 어두운 문이죠. 첫 번째 어두운 문이니까 요거 경로차는 2분의 람다. 요거 B의 경우는 첫 번째 밝은 문입니다. 첫 번째 밝은 문이니까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그래서 여기 B의 경우는 람다. 그래서 S1에서 S1, S2로부터 X = B까지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 틀리죠. 경로차는 얼마야? 람다입니다. 람다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추면 X = 0으로부터 빛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첫 번째 지점까지 거리는 A보다 더 작아진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여기 있던 거. 그래서 요거 X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밝은 무늬까지,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인데, 빛의 세기가 제로되는 첫 번째 지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델타 X를 얘기하는 거죠. 델타 X는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추면 람다가 짧아지면 요 델타 X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뭐 역으로 하면 델타 X가 커지면 당연히 얘도 커질 테고요. 그래서 맞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빛의 간섭을 이용한 머리카락 굵기 측정 실험이다. 머리카락 굵기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검게 그을린 얇은 유리판을 2개 준비한다. 나란히 잡은 면도날 2개로 유리판을 긁어 슬릿 간격이 D인 이중 슬릿 A를 만들고 단면에 지름이 D인 머리카락을 끼운 면도날 2개로 다른 유리판을 긁어 슬릿 간격이 D 플러스 라지 D인 이중 슬릿 B를 만든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면도날 2개를 겹쳐서 딱 하면 면도날 2개 이제 사이의 간격이 D만큼 되겠죠. 물론 요거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한 개, 2개를 가지고 요거 사이를 측정하기 힘든데, 실제로 이거 실험하는 과정에서 요 두 개 사이 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면도날을 한 10개 정도 집어넣어요. 10개를 집고 나서 그 사이 간격을 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나누면 실제로 요 거리 D만큼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다가 면도날 2개 사이에다 머리카락을 끼우는 거예요. 하나를 끼우면 그 면도날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를 끼우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면도날을
면도날 사이에다 머리카락 두 개를 끼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끼워버리면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놀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슬릿을 그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요 B의 간격은 원래 면도날 사이의 간격에다가 머리카락 굵기만큼 더 굵어졌겠죠.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A 또는 B, 슬릿 A 또는 B를 설치하고 A 또는 B와 스크린 사이 거리를 L로 고정한다. 그다음에 A 또는 B의 파장이 람다인 레이저를 통과시켜 스크린에 나타난 간섭 무늬를 관찰한다. 그래서 라에서 관찰한 간섭 무늬는 아래와 같았대요. 그러면 우리 요 이중 슬릿에 들어가 있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자. 델타 X는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 요거예요. 근데 파장은 똑같았을 테고요. L도 똑같았으니까 이제 결국엔 D 값에 의해서 X 값이 변한다. 다시 말하면 밝은 무늬랑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이 D 값에 의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의 간격이랑 B의 간격이랑 비교하면 A의 간격이 B의 간격보다 좁죠. 그러니까 요거 DA랑 DB랑 비교하면 얘가 DB가 커요.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델타 X 값이 XA랑 XB랑 비교하면 DB가 크다니까 얘가 A가 크겠죠. 그래서 A의 간섭 무늬는 바로 P고요. B의 간섭 무늬가 Q입니다. B가 좀 더 넓으니까 얘가 넓으니까 델타 X가 좁습니다. 그래서 B에 의한 간섭 무늬는 Q이다. 맞죠.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에는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마류랑 골이 만나니까 어두워진 무늬겠죠. 그래서 밝은 무늬가 아니고 어두운 무늬. 그래서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이웃한 밝은 무늬의 간격이 2배와 Q에서 이웃한 밝은 무늬의 간격이 3배는 X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A를 가지고 실험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X가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죠. 그런데 요 델타 X 값이 몇 배야? 이거 2배라고 했으니까 하나 2개지. 그래서 요거는 델타 X 값에 요게 2배가 될 겁니다. X가 첫 번째, 두 번째니까 2개지. 2배. 그래서 B의 경우는요. 델타 X 값이 D 플러스 G분의 이게 몇 개야? 1개, 2개, 3개라고 그랬죠. 3L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넘기면 D는 델타 X분의 2L 람다고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G는 델타 X분의 3L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 넘겨버리면 D는 델타 X분의 L 람다 3L 람다 빼기 델타 X분의 2L 람다가죠. 뭐 델타는 어차피 이거 다 똑같으니까 결국엔 뭐니? X분의 L 람다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답은 요건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되고 요거겠네요. 잘 되고요. 다음은 빛의 간섭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레이저 A 이중 슬릿 스크린을 설치하고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를 관찰한다. 가에서 A 대신 레이저 B로 바꾸어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를 관찰한다. 나에서 이중 슬릿을 스크린 쪽으로 이동시킨 후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를 관찰한다.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은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렇게 되겠죠. 자, 스크린에 의해 생긴 간섭 무늬의 밝은 무늬는 빛의 보강 간섭에 의해 생기나요? 보강 간섭이니까 밝고 마루랑 마루가 만났으니까 밝은 무늬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간섭 무늬가 어두운 곳은 어떻게? 상세 간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겠네요.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했는데 가와 나는 레이저 A랑 레이저 B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가의 경우는 밝은 무늬가 2cm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고요. 얘는 1개, 2개, 3개, 4개가 있어. 그러면 델타 X 값이 얘가 나가 더 큰 거죠. 델타 X 값이 얘가 나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파장도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아닙니다.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죠. 살에 걸렸다.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다에서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나 실험의 결과고요. 다 실험은 나에서 이중슬릿을 스크린 쪽으로 이동시킨 후 요 이중슬릿을 스크린 쪽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럼 요 L 값이 어떻게 되나요? 요 L 값이 줄어들겠지. L 값이 줄어드니까 요 스크린과 스크린 사이, 슬릿과 스크린 사이 간격이 L이에요. L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델타 X 값은 어떻게 돼?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의 경우는요, 슬릿강, 무늬 간격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틀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은 단색광 A, B를 각각 슬릿에 비추었을 때 스크린에 생기는 간섭 무늬를 관찰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L은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고 스크린상의 점 O는 이중 슬릿의 S1과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PQ는 각각 A, B가 O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를 만드는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자. A의 밝은 무늬는 P였고요. B의 밝은 무늬는 Q라고 해서 PQ는 각각 A, B가 첫 번째 밝은 무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델타 X 값은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중앙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가 P는 A고요. 중앙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가 Q는 B라고 얘기했어. 델타 X는 파장에 어떻게? 비례하죠. 그러니까 파장은 누가 더 길다? X 값이 A가 기니까 A가 더 깁니다. 그래서 맞겠네요. O에서는 중앙 부분이죠. S1에서부터 이동한 거리, S2에서부터 이동한 거리가 같아요. 같으니까 경로차가 제로입니다. 경로차가 제로일 땐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L을 증가시키면 P는 O에서 멀어지냐? 봅시다. L을 증가시킵니다. L을 증가시키면 딴 건 그대로 놔두고 L을 증가시키면 델타 X 값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따라서 증가하니까 P의 값은 O에서 여기까지가 변이가 X가 되니까 요 거리는 5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은 물리 수업 시간에 실시한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A가 제출한 답안이다. 그림과 같이 슬릿에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을 비추었더니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생겼다.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 사이의 거리가 D, 이중 슬릿의 간격이 스몰 d,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L일 때 스크린의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델타 X였다. 기본적으로 원래 사용하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써있네요. 한 가지 물리량만 변화시켜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델타 x보다 커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두 기술하시오. 요 이중순리설에서 우리 공식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델타 x를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L 람다 D 이거 변화시키면 되네요. 그래서 파장이 람다보다 큰 단색광을 이용한다. 요 람다의 부분을 키우면 델타 x 값 커지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중순리의 간격을 D보다 작게 한다. 요 D 값이 스몰 d 값이 작아지니까 요 값은 당연히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이중순리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보다 크게 한다. 요 L을 크게 한다. 그러니까 X 값도 크게 할게 맞겠죠. 단일 슬릿과 이중 사이의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보다 크게 한다. 지금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교과서에선 나오진 않았지만 쌤이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수업을 했는데 요 이중순리 실험은 최종적으로는 요 이중순리만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실험을 기구를 만들 땐 단일 슬릿을 통과시킨 후 이중순리를 통과시킵니다. 왜냐라고 얘기한다면 단일 슬릿을 통과해서 파동이 지나가게 되면 요 중앙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S1이라는 구멍, S2라는 슬릿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S1 구멍에서 S1까지의 거리와 S2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 다시 말하면 S1에서 출발하는 파동 그리고 S2에서 출발하는 파동의 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단일 슬릿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S1에서 출발한 파동, S2에서 출발한 파동의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한 슬릿입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을 집어넣고요. 단일 슬릿의 위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중 슬릿의 가운데 부분에 정확하게 센터에 맞추고 간격을 맞춥니다. 그래서 S1, S2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이랑 거리를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당연히 경로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밝은 무늬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대한 부분은 크게 한다, 작게 한다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요거겠네요. 그림은 단색광이 이중슬릿을 통과하여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형성하는 것을 보고 철수, 영희, 민수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이중슬릿의 슬릿 간격을 넓히면 밝은 무늬 간격이 좁아져. 우리 공식 알고 있는 거 델타 x 값은 d분의 L 람다 이렇게 되겠죠. 슬릿 간격을 넓히면 요 값이 커지면 요 x 값이 작아지겠네요. 그러면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x 값은 요 중앙으로부터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 요게 델타 x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d 값이 커지면 x 값은 작아지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스크린에 도달한 두 빛의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인 곳에서 밝은 무늬가 생기나요? 봅시다. 중앙 부분은 경로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밝은 무늬,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첫 번째 밝은 무늬. 그래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의 경우는 2분의 람다만큼 경로차. 첫 번째 밝은 무늬의 경우는 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무늬는 어두운 무늬는 2분의 3 람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무늬는 2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격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간격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만큼 계속 나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스크린에 발견한 두 빛의 경로차가 빛의 파장의 정수배 0, 람다, 2 람다. 그러니까 정수배인 곳의 경우는 어떻게 돼? 밝은 무늬가 생기는 거죠. 정수배니까 아니고 반파장만큼 생기면 이제 어두운 무늬가 생길 테고요. 그러면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면 밝은 무늬 간격이 좁아져. 파장이 짧은 빛의 경우는 요거죠. 람다입니다. 람다가 작아지면
델타 X가 따라서 작아지죠. 델타 X가 요 밝은 무늬부터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밝은 무늬의 간격이 좁아져 맞습니다. 그래서 철수, 영희, 민수 모두 다 맞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